여러분들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독서 카드를 쓰는 독일인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독서하는 독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습관이기도 한데요. 이 독일인들의 공부 습관, 독서 습관 정말 배울만 합니다. 작은 독서 카드에 정리해서 여러 카드를 이어서 생각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잘 조합해서 발표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결국은 지식을 에디팅하는 것에 해당하죠. 지식을 편집하는 것이에요. 또 독서 카드를 쓸 때 자신만의 생각을 같이 쓰는 습관도 독일 사람들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창의적, 비평적 노트를 평상시에 한다는 거죠. 지식을 키워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독서 카드를 이용하는 법인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선요, 요 독서 카드 쓰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몸에 익혔던 것이고요. 제가 특히 유학할 때는 이 독서 카드를 써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것이고, 앞에 얘기한 대로 독일에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을 아이켄 대학의 수강생들의 공부법에 제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지금 2년 이상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해 쓰고, 들으면서 중요해 쓰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의를 한 10분 정도 들은 상태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내가 이제 노트 필기를 할 거니까 핵심이 되는 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이어주는 거야.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 얘기가 네 가지가 중요했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쫑긋하는 것이 처음에 물론 잘 안 됩니다. 10분 단위로 듣고 스탑 시켜놓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남은 것을 메모하시고 또 10분 듣고 한 30분 이상 되거든요, 강의가. 그걸 3번 하면 강의 하나를 여러분들이 노트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노트 필기하는 것이죠. 요거로 끝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노트된 거를 이제 쭉 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하자면 결국은 이런 덩어리 얘기, 저런 덩어리 얘기, 저런 덩어리 얘기인데, 이 첫 번째 덩어리 얘기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런 내용, 이렇게 노트한 거를 보면서 생각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걔를 독서 카드에 옮기는 거예요. 독서 카드에는 그러니까 조금 정자체로 쓰시기도 하고, 색연필로 표시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엄청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반복하면 시간이 정말 안 듭니다. 독서 카드 하나 쓰는데 5분이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익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독서 카드를 큐시트라고 생각하시고 5사람끼리 모여서 말하기 연습을 하도록 해요. 어떠세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강의 들은 게 자기 것도 소화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기록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이 효과적인 기록공부법을 아이켄덱에 쓰기 때문에 아이켄덱을 수강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수강 소감을 좋게 얘기들 하니까 소문이 나서, 그래서 아이켄덱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30분이 넘는 강의가 61개가 오픈이 되는데요. 그거를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듣는 거예요. 8권의 책을 같이 읽거든요. 얘도 한참 읽고 머리에 남은 것을 메모하고 또 한참 읽고 메모하고, 걔를 다시 모아서 어떻게 독서 카드 쓰고, 걔를 또 모아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이 말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강의 듣는 거, 책 읽는 거 모두가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독일 유학 출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독서 카드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켄덱에서의 성과 같은 것을 독일인들은 평상시에 달성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냥 공부합니다. 성과가 잘 안 나죠. 한국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노트는 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노트를 하고 독서 카드까지 쓴다는 것이죠. 이 독서 카드를 쓰면 나중에 독서 카드가 많아질 테니까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얘를 편집해서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창의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이 몸에 붙겠죠. 독일인들의 이해력,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 능력, 이것은 독서 카드에서 저는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컴퓨터 시대에 무슨 독서 카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선 쓰는 행위 자체가 유용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은 타이핑 치는 것보다 훨씬 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쓰는 행위는 아무래도 생각을 더 하게 만들어져요.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것이죠.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만년필로 쓰는데 만년필로 쓰면 사각사각 소리가 더 들려. 얘가 쓰는 과정에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또 이 독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서 카드는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걔를 뭐 책을 읽으면서 독서 카드를 썼어.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독서 카드를 썼어. 한 장을 쓰면 완성품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감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가 대체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면 그 덩어리를 뽑아서 카드를 쭉 넘겨보면서 여기에 관련되지 하고 빼놓고 또 쭉 넘겨보면서 여기에 관련되지 하고 이렇게 빼놓고 얘가 데이터베이스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컴퓨터에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놓고 DB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엑셀을 데이터베이스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썼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다른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죠. 저도 에버노트라든지 노션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데이터베이스적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서 걔를 참조하면서 뭐를 작업을 합니까? 처음에 생각은 데이터베이스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독서 카드는요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쭉쭉 뽑아서 쓰는 그런 효과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요 석박사 논문 쓸 때 그것을 모두 독서 카드로 썼어요. 그런데 석박사 논문은 조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큰 독서 카드를 아예 한국에 나와서 그걸 맞춰가지고 이만한 트렁크에다가 들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썼다니까요.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내용을 정리할 때도 독서 카드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컴퓨터는 주로 어떤 때 쓰냐면요. 대량 데이터를 내가 처리할 때, 이럴 때 엑셀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할 때 컴퓨터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독서 카드 같은 것으로 내용이 완전히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메모가 끝난 거죠. 그 상태에서 그것을 참조하면서 글을 쓸 때는 그때 떠오른 생각이 빠른 속도로 그대로 표출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글은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쓴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항상 글을 쓰는 것이죠. 자, 독일인들의 카드 습관에 대해서 카드를 쓰는 방법에 해당하겠네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키워드로 또박또박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서 카드를 쓸 때 생각이라는 걸 한다는 걸 뜻합니다. 또 하나 엄청 중요한 게요. 카드의 제목을 쓸 때 신중을 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을 더 요약적으로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주제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계속 판단하면서 생각을 더 깊게 한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또 독일 사람들은 카드를 쓸 때 자기 생각을 추가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이 돼 있어요. 요거는 생각을 더 깊이 한다는 걸 의미하죠. 요거 이제 코넬식 노트하고도 유사한 측면이 있죠. 코넬식 노트를 보면 이렇게 왼쪽에 라인을 긋고 하단에 라인을 그어서 왼쪽에는 제목에 해당하는 것을 쓰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단에는 최종적인 서머리, 요약을 쓰도록 코넬식 노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코넬식으로 사실은 독일인들은 카드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편집할 수 있도록 생각으로 정리하고 노트로 정리하는 방법은 그것이 코넬이 됐건 독일이 됐건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 방식에 토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맞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카드를 쓰면은 효과 세 가지가 우리에게 확 주어질 겁니다. 첫 번째 효과는요, 키워드로 쓰는 것에 습관을 붙일 수 있어요. 카드는 이렇게 제한돼 있으니까 쓸 때 정말 줄여서 쓰려고 애쓰게 돼 있어. 문장을 쓸 수 없습니다. 워낙 작으니까. 이게 이제 카드 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 쓰는 것을 습관에 붙일 수 있게 되는 계기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서사를 쓸 때 그것을 개념화하고 추상 단어화하는 작업을 카드를 쓰면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의 제목 잡기를 할 때는 그 전체를 표상하는 추상 단어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잡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카드 쓰기의 유용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용성은 비판, 자기화의 습관 쪽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카드를 쓰는 거는 베껴 쓰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읽고 또는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스스로가 소화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화를 통해서 지식을 소화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데 카드가 아주 유용하게 작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용성은요, 편집 융합을 습관화한다는 거예요. 카드를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카드가 뭐 10장, 20장 이 정도 됐을 때는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카드가 한 300장 됐어. 근데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전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지? 이전에 읽은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지? 하는 내용을 카드를 뒤적뒤적 하면서 찾으시게 돼요. 그래서 찾은 카드를 방바닥에 이렇게 늘여다 놓고 또는 책상 위에 늘여놓고 유사한 종류끼리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순서를 맞춰보고 걔를 이제 모아서 한 장씩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글의 내용이라든지 자기가 창의할 것의 어떤 메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가는 이런 작업을 하시게 돼요. 이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편집 능력, 편집 융합 능력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글을 쓸 때도 당연히 카드를 이용하시면 훨씬 좋아요. 자, 먼저 카드를 많이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드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바닥이나 책상 위에다가 유사한 카드들을 쭉 놓고 그것을 퍼즐 맞추기처럼 배열을 쭉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카드를 보면서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333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도 333이고요. 서론에 들어갈 세 가지 얘기도 얘도 333이고 이렇게 그래서 카드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을 주로 옮겨 적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좀 넣기도 하고 하면서 기본 서사, 스토리의 핵심을 먼저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정말 권하는 것은 글을 쓸 때 기존에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도 현재 생각만 가지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거기까지 아래 한글에 쳐넣는 개조식으로 쳐넣는 것까지 하면은 기본 스토리가 떠오르면서 약간 뭔가 보완됐으면 하는 이런 지점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 상태에서 책을 더 찾아서 읽기도 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서 또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의 보완 작업을 해서 개조식으로 쓴 데다가 조금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글의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죠.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자기다운 글, 내용이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요, 카드를 쓰는 과정에서 한 장 완성되면 벌써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드가 점점 많아져 누적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카드 쓰기, 그 다음에 여러 카드를 모아서 그것을 가끔 지적지적 읽어보기, 이런 것들이 몸에 익으신 분들은 그 카드 여러 장을 꺼내서 창조의 재미와 의미 같은 것들도 이 독서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인들이 사실 노동시간이 엄청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런 엄청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도대체 국가의 GDP가 어떻게 저렇게 높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의적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창의적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기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독서 카드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들으시고요. 한번 독서 카드 쓰는 습관 몸에 붙여보시기를 권합니다. 독서 카드 더 적극적으로 쓰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많이 쓰시려면 아이캔 대학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이캔 대학에 대한 소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독일인들의 공부법에서 배운 독서 카드 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